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동문들과 함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천 크리스토퍼. 이제 여러분도 그 리더의 중심에 서보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부천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조가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유네스코에서 창의도시 지정을 받은 것이 저는 부천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과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부천이 복사꽃 피는 포도밭 있는 전원도시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고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문화도시라는 내외의 이 격려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농업, 공업, 문화라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도시의 비전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보다 창의적으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창의도시라는 개념 속에서 부천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외국의 사례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의적인 것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걸 생각해낼 줄 알고 그 생각해낸 거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만드는 건데 우리 부천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BIS가 우리 부천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것이 확산됐다라는 걸 기억하면은 바로 이런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부천이 창의도시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BIS 시스템을 올해는 더 좀 수출하는 쪽에 많이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서산시에 BIS 버스 시스템을 수출한 바가 있고 올해는 남원과 옥천에 이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하고 합작으로 이 버스 정보 시스템의 이 수출을 협의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 곳곳에 지방 도시들과 이런 협력을 맺어서 우리 부천시가 관제하고 부천시가 제공하는 BIS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버스 정보 시스템에 그치는 게 아니고 문화 영역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든지 만화 애니메이션 이번에 오스카 영화제 지정 영화제로 된 것도 기회를 삼고 그렇게 계속 그 문화 영역에서도 우리가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산업화해서 다른 도시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창의도시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송내역 환승센터도 사실 뭐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것이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철과 버스와 택시와 자전거가 한 장소에서 대중교통이 환승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스템이 수원역에도 적용이 돼서 얼마 전에 개통이 됐고 오산역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가 이 모델을 잘 정착시켰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환승 시스템을 이와 같은 모델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루광장도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광장을 꾸미는 게 아니고 문화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광장 조성을 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한 것인데 역시 많은 지금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저 역시도 하나의 창의적인 사례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좀 창의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또 경제에 있어서도 그저 남들이 하는 기업 유치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우리 부천만이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시민들로
부천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환경도 공원 녹지나 이런 뭐 수려한 자연 경관이 없는 이런 부천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점이 앞으로 부천이 문화특별시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6월 지방선거 때도 이 부분이 좀 그 도시의 리더십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참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1등급 달성한 거라든지 수상을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건 정말 시장으로서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도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의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6제곱미터의 공원 녹지 면적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에 부합한다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동안 우리 부천은 4제곱미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드디어 올해는 6.08제곱미터를 1인당 공원 녹지 비율로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은 어찌 체감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도리를 했다. 이런 좀 안도감을 갖게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 오정대공원 확장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1인당 공원 녹지 면적 비율을 법적 기준을 돌파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다 돈이거든요, 돈. 그 돈을 우리가 어찌어찌 해결해가지고 이런 공원 보상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부서나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비상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역광장 개선 아까 말씀드렸고 신곡천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환경적으로 그 지역의 열섬을 없애고 좀 그 공원 하나 없는 그쪽 지역에 굉장히 번득한 공원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대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쾌유의 어떤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풍경인데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1년을 지나면서 환경 생태적인 안정은 이제 좀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저런 도시 인프라의 이 리모델링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올해부터 우리가 주목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런 시설물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재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이 신곡천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지점을 강화해 나가느냐 하는 점을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원화되어 있는 신곡천이 비록 길지는 않지만 저런 하나의 계기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이제 여월천 같이 비슷하게 복원하는 일도 있지만 저 제2용수 하루에 70만 톤 방출되는 제2용수를 우리 부천은 지금 5만 톤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5만 톤으로 나오고 있는 제2용수를 어떻게 됐든지 재활용하자. 그래서 미세먼지 잡는 데 도로 살수를 쓴다든지 공원 녹지 조경수에 물을 주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인도폭이 길주로처럼 좀 넓은 데는 실개천이나 또랑을 모도에다 만들어가지고 그 소풍터미널 앞처럼 그것이 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조격장도 되고 이 미세먼지도 잡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해 본다면 정말 창의적인 환경을 우리 부천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강 조성 사업은 저렇게 하천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용수를 활용해서 도심 곳곳에 실핏줄 같은 물기를 낸다라는 점을 저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정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처럼 도시 곳곳에 개천, 또랑, 여울이 흐르는 그런 도심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주로 종합운동장
춘희역에서부터 중동 IC까지 길주로 인도변을 따라서 또랑이 흐르고 도당동 사거리에서부터 부천역 마루광장까지 인도를 따라서 또랑이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다른 부천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도서관도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안전 또 노점 정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뤘습니다. 올해 얘기할 것 몇 가지는 뭐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요한 것은 예술회관이 이제 사업자 선정이 2월에 되면서 착공하게 된다라는 거고, 영화박물관 조성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한국영화박물관 건립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2월 중에 정지용 영화제 조직위원장과 협의해서 한국영화박물관 부천 유치 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킬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겠지만 주요하게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크게 보면 영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부산과 부천으로 양분하는 이런 구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된 시설물들은 부산에 집적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한국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은 한국영화박물관으로 부천에 기필코 유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국제 축제도 계속 가만히 나가고 생활예술 관련해서 노력을 나머지는 뭐 되게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주력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영화박물관 유치입니다. 이것은 문화에 있어서 창의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그것 한 축과 또 한 축은 작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받은 만화 영상 특구, 이것이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해서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이 만화 영상 특구에 집적화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제도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영화박물관이 유치된다 그러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영화박물관과 그것을 움직이는 한국만화영상특구, 이렇게 그 상동영상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박물관 유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부터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영화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비빅 1, 2, 3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빅 1은 상동 영상단지 일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화영상 특구라는 제도를 지렛대로 해서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기타 문화 콘텐츠 기업 이런 것들을 국내외적으로 직접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역이 지금 발주돼 있고, 7월에는 올 7월에 새로 부임하는 시장이 비빅1 상동 영상단지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마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영상단지의 1, 2단계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비빅2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드디어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LH와 손잡고 부천의 R&D 연구기관을 집적화시키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문 열게 될 IoT 센서 지원센터와 기존의 그 도당동에 있는 조명연구원, 세라믹 소재연구소, 생기연에 있는 해퀴징 센터, 이런 부천의 기존의 공간이 부족해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R&D 기관을 여기다가 집적시키고 그와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계획이 비빅2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빅3는 대장동 일대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인데 6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자부,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정은 이번 1월 말까지 이 용역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미 그 대장동 안동내 주민들하고도 이 주택지 조성과 관련된 환지 방식 등등에 대한 매듭을 졌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용역이 2월 달에 우선 기본적인 게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6월 달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2019년 12월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결론이 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종합운동장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그래서 올 제 임기 때까지는 이 관련된 해제 신청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것. 그것 두 가지 크게 보면 비빅 1, 2, 3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과 7월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리더십이 바로 이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레일을 깔아주는 일이 제가 좀 주력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장애도시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도시로 선정된 것은 출발이고 그 장애도시로 선정된 것에 따른 사업계획 이거를 작성해서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동이라든지 또 이 부천의 문인을 기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대안이 이제 사업을 하기까지 이 많은 예산들 우리가 뭐 특별히 어디서 뭐 마련했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기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략적 판단에 의한 우선순위로 재배치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망은 사실 그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부산된 이후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는 이참에 신정 차량 기지를 어디다 좀 확 이전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원종 홍대선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차량의 기지만이라도 검토해 본다면은 그게 한번 우리는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 과정은 아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도 먼저 그런 정치적 계산 속에서 조금 밀당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원종에서부터 계양구 작전 쪽으로 붙이는 추가 노선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리가 계양구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종 홍대선의 확장과 동시에 원종 홍대선의 인천 청라 연결 노선의 확정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의 내외 교통망은 지하철망의 고도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한 번 정도. 이게 조명연구원도 있고 부천에 여러 조명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물품 구매 차원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레포츠공원 옆에 군부대 정비 문제는 군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정 군부대는 지금 국방부와의 이전 절차는 거의 끝났는데 기재부에서 군부대 대형 검토는 다 끝난 거고 이제 형식 절차 이행이라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좀 기재부와 국방부와 협조를 강화해서 5월 중에는 국방부와 부천시가 군부대 이전 협약에 대한 이 도장을 찍는 거를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선정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이전 협약만 완공되면 올해 안에서부터 군부대 이전 절차가 구체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동의 그 가치울 연대 이전한 부대는 우리가 올해 매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부분의 용도가 아직 결정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토지 매입 이후에라도 천천히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자분들 말씀하세요. 네, 스테이로 대선번 정신입니다. 아까 불출마 이야기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굵직한 사업, 상동이라든지 종합 운동장의 대장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떤 사업 과정이나 이런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시장님의 그 사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민 중인 부분이 있으실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면은 새로운 검토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속성과 또 여러 가지 혁신이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승과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큰 변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이제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스팀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